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6월 24일 토요일 오후 7시 40분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주가 마무리되면서 지수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두 번 같이 체크 좀 하고, 그리고 월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주간 등락 어떠했는지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네오오토, 경인 양행 두 종목 분석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국내 증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앞전 양봉을 먹어치우는 음봉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이때 6월 12일부터 해서 지금 하나, 둘, 3, 4, 5, 6, 7, 8, 9, 10 거의 10거래일 정도, 물론 중간중간에 상승이 있긴 했지만 10거래일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런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혹은 어디서 돌려 세우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 지금 위치를 보면 종가의 위치가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전 고점대 라인을 깨고 내려왔고, 지금 중요한 라인에 걸쳐 있는 것으로 좀 보이죠. 이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 게 가장 좋겠죠. 조금 더 내려온다면 이 448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또 있었는데 이 추세까지 내려오면 딱 이 정도 구간이 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혹시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도 지금 뭐 솔직히 4주 연속 올랐으니 고점에서 이제 2주 정도 조정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식으로 계속 올라가주는 중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이 저점 올려진 이 추세를 일단 깨면 안 된다는 거였고, 이런 추세죠 지금은. 주봉상 또 112주선을 지켜주면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것 같죠. 딱 그 구간이 112주선 구간이 저항, 또 이때는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지켜주는 2550선, 이 구간은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보면, 코스닥도 이때 이렇게 강하게 내리꽂고 회복을 해주더니 다시 다 뱉어내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하락을 하면 일단 이 아래 꼬리로 두 번 지켜줬던 이 전저점 라인을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거든요.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좀 이런 그림으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깨진다면 이렇게 단기 고점 낮아지는 쌍봉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지금 딱 보이시죠? 고점 낮아지는 쌍봉. 그러면 이제 이런 패턴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하락 박스권이 연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지금 주봉상 5주선을 지금 타주고 지켜주고 있죠. 그럼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라인은 요 정도 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이제 아래 꼬리로 지켜줬었던 구간이면서 이때도 위아래로 지지 저항이 있는 구간 850선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영란은행이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뭐 호주은행 또 뭐 캐나다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이걸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갖다 붙이냐? 글로벌 경기 둔화다, 마찬가지냐, 글로벌 경기 둔화 모습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히려 미국 증시는, 그럼 또 보면 미국 증시 볼게요. 미국 증시 마찬가지로 다우 어제 또 이러한 이슈로 다우 0.6% 하락, 나스닥 1% 하락, 그리고 S&P 500도 0.7% 하락. 그래서 월요일 날 국내 증시도 최소 0.5%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제 이제 이러한 이슈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슈를 갖다 붙이고 있고, 그리고 또 막 뭐 PMI 안 좋게 나오고, 뭐 서비스 뭐 생산 뭐 서비스 관련 지수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도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볼게요. 다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계속 이 전고점 라인을 못 넘어가지고 있죠. 다우 같은 경우에 이 고점대 라인을 못 넘어가지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나스닥은 오히려 양봉 안에 음봉이라 다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S&P 500도 마찬가지로 양봉 안에 있는 음봉이기 때문에 뭐 하락 잉태형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차트는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S&P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나왔다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한기 하락 추세로 좀 보이지는 않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하락 나오는 건 크게 이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죠. 이때도 이렇게 오르고 이만큼 내려가고 이때 이만큼 올랐으니 이때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니 한 요 정도는 내려갔다 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 추세선이 깨지면서 점점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 미국 증시는 좀 괜찮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월봉으로 보면 월봉상 지금 오히려 미국 증시는 저점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가 나르는 모습이고 이때도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고 골든 크로스 나면서 증시가 상승을 좀 해줬거든요. 보시면 이때 구간 딱 여기 체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크지 않지만 전부 다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고 이때 이후로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그럼 지금도 만약에 이 스토캐스틱이 골든 크로스가 난다.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난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골든 크로스 나면 상승에 좀 베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똑같이 골든 크로스 놔주면서 상승해주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 스토캐스틱이 올라가려다가 저항 맞고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나 좀 살펴보면 지금 일단 월봉상으로는 그런 모습이 약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월봉상 스토캐스틱이 저항 맞고 지금 내려왔던 적은 없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 나면서 올라가 준다. 한 번 더 상승 나오는 그림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봉상 뭐 나스닥, S&P 500도 똑같은 모습이죠. S&P 500도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을 해줬었고 저점에서 보시면 위치가 이 정도 되죠. 그리고 S&P 500도 비슷하고 국내 증시도 월봉으로 보면 코스닥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 나르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면서 올라가 줬었고 이때도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면서 올라가 줬었고 이때도 바닥에서 바닥권 다지면서 올라가 준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 이때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주면서 지수가 한 번 더 올라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개별 종목이랑 비슷하게 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코스피도 볼게요. 코스피 똑같죠? 코스피도 지금 비슷한 모습이죠. 코스피도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 저점에서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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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상승 이런 식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이런 신호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골든 크로스가 낮으면서 지수가 조금 더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죠. 왜냐면 파월 발언이 있고 나서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월봉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모습인데 언제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다시 금방 저항 맞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수가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수는 약간 상방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는 이제 월요일에는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0.5%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근데 이 와중에 금리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죠. 오히려 금리와 가장 반대로 가는 게 비트코인인데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동아화성부터 보면 짧게 볼게요. 2주 동안 가져왔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볼게요. 보시면 제가 이러한 수렴하는 추세를 그려놨었는데 이 추세를 결국에
깨고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전저점까지 빠지는지 전저점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걸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낫다. 아니면 반대로 이 추세를 이탈했으니 오히려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하다. 들어왔을 때 손절 잡고 매매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해서 돌리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 전저점을 지켜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동화성은 이번 주에도 3% 정도, 3.8% 하락이 나온 모습이죠. 주봉상 지금 224주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여기서 올라주고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켜주고 이렇게 튀는 그림이 나올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종목 빗셈전자. 빗셈전자도 이번 주에 하락이 꽤 크게 나왔죠. 이번 주 이제 저번 주 월, 화, 수, 목, 금 거의 이번 주 내내 내리 빠진 걸로 보일 수 있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처음에는 이 구름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가 깨지니까 448일선 봐야 된다.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 장기동 평균선 111선, 224일선이 모여있는 이 정도 구간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그럼 여기서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이 깨지면 일단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이 추세랑도 겹치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저는 이 바닥권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비싼전자는 내려온다. 내려오면 저는 추가로 담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차트가 워낙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상승해서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지수 하락하면서 상신전자처럼 1년을 아래에서 팠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전저점을 지켜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내려온다면 이 바닥권에서 추가로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1차로 50만 원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진입을 해볼 생각이고, 월봉상 마찬가지로 보조지표도 괜찮은 모습이고, 이번 주에 빗셈전자는 5.7%꽤 많이 하락을 했죠. 주봉상 보시면 이 장기평 라인을 지켜줬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깨고 다시 내려갔어요. 이 장기평 라인을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돌파를 해줬는데 다시 깨고 내려갔다. 그럼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염두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종목 네오팩트. 네오팩트는 제가 처음에 분석했을 때가 이제 저저번 주 이제 금요일 기준이겠죠. 한 요 정도인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식의 그림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락을 두 번 찍고 이렇게 급등이 나와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어제 고가 기준 25%, 종가 기준으로도 매집봉이 크게 안 달리고 괜찮은 양봉이 나와준 모습이죠. 거래량도 괜찮게 들어왔고, 그러면서 지금 고가 기준 25%, 종가 기준 19.5% 괜찮은 상승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여기만 이탈해 주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448일선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외에서 이제 네오팩트가 거래량 터진 2% 정도 하락이 났는데, 그럼 1760원이면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혹시나 다음 주에도 지켜보시다가 하락이 좀 나와, 지수도 하락했으면서 하락이 나온다. 근데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 저는 이 구간에서 한번 담아볼 생각입니다. 여기 지켜주면서 448일선 보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주봉상 네오팩트는 이렇게 이번 주에 23.6%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 보시면 아래 꼬리로 이 정도 구간 계속 지켜주면서 슈팅이 나왔죠. 보시면 이 아래 꼬리를 지켜주는 라인이 어디냐, 이 아래 공구리 라인이죠. 이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 준다, 여기까지 찌르러 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 왜냐면 앞에 매집봉도 띄어놨고, 그러면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보이는 저항 구간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앞에 윗꼬리로 많이 몸통으로 올라가 주지 못했던 구간. 그러면서 하락하기 전엔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00원 위를 돌파했을 때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오팩트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도 관심 종목으로 가져올까 고민 중이긴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종목 성우전자. 성우전자도 동화성이랑 똑같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제가 그려놨었는데 보시면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죠. 결국에. 그러면서 이제 전자점까지 딱 내려온 모습인데, 그럼 여기서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럼 다음 지지라인이 어딘지 체크를 해보면 요 정도죠. 2,500원. 그럼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 지지 나왔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도 괜찮지만, 저는 오히려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이 장기이동 평균선 라인에서 매매해도 늦지 않거든요. 물론 조금 더 비싸게 사야겠지만 안전하게 매매하는 걸 고려하면 저는 오히려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우전자는 지금 하락 추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음봉이 1, 2, 3, 4, 5, 6, 7, 8, 9, 10 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왔거든요. 중간중간에 캔들은 음봉이지만 뭐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하락을 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오래 걸릴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은 일단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만 3% 정도 일단 하락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티캐스트. 알티캐스트도 네오팩트랑 똑같은 흐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한가 112일선 아래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은 112일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그리고 또 이 구간이 마침 공구리 라인이고, 이 정도 구간을 만약에 지켜주면서 네오팩트처럼 이렇게 바닥 두 번 찍어주고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도 지금 1,900원 초반대에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1차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이 구간에서 2차 받을 생각으로 지금 뭐 손절은 하지 않을 거고, 내려온다면 112선 보시는 게 괜찮겠죠. 여기 손절 라인. 그리고 이게 여기서 버텨주는 거 보니까 이 112선까지도 안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 날티캐스트는 좀 괜찮지 않을까.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도 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티캐스트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알티캐스트 슈퍼차저, 전기차 충전 테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티캐스트 제모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지금 휴맥스, 이 전기차 충전 테마로 올라가지고 있는 휴맥스 홀딩스랑 이게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회사인데 알티캐스트만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개별 종목 장세 때문인 건지 알티캐스트도 언제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알티캐스트는 다음 주에도 계속 꾸준히 이 손절 라인을 깨지 않는 한 꾸준히 지켜보시고, 이 손절 라인 근처에서 담아보셔도 괜찮고, 어, 왜냐면 이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에 이때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내려오면서도 하락 매집을 했고 바닥을 약간 다져주면서 다시 재차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선 눌리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한번 들어 올리고 내려 올렸다가 다시 들어 올렸으니 여기서는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계속 추적 관찰하시면서 매수 타점 왔을 때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알티캐스트는 계속 이제 도치형 캔들로 주봉상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1840원 정도 되죠. 그러면 오히려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도 괜찮겠죠. 그럼 여기 손절 라인 잡고 이런 식으로 양봉 나올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앞에 매집봉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주간 등락을 살펴보면 동화성, 비센전자, 성우전자는 3%에서 6%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하락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네오팩트는 23.7% 이번 주에 좀 급등이 나와준 모습이고, 알티캐스트도 크지 않지만 4.8% 5% 정도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성우전자랑 동화성은 바닥을 어디서 지켜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비센전자가 만약에 일봉상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 정도 구간 가격대, 적어도 이 전 저점대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구간 근처에서 2차로 담으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저도 여기서는 좀 비중을 크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전자는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렇게 찍고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이 매집에 대한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온다면 정말 엄청나게 터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특정 고점에서 털고 나갔다기보단 매집을 한 사태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도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갔었고 최근에 재무도 괜찮죠. 적자가 난 적이 없죠. 재무도 괜찮기 때문에 부채가 이렇게 낮고 유보율이 이렇게 좋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0.1대 0.3으로 하긴 했지만 재무가 괜찮다. 무상증자를 한다. 회사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 LED 관련된 테마가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는데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 올라가 줄지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 줄지 크게 보더라도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더라도 버티면 이 종목도 먹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린드먼 아시아보다도 더 좋은 종목으로 약간 보고 있기 때문에 상신전자 다음으로 23년자도 굉장히 크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면은 그냥 2만 원은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 이 고점대 넘어가서 매집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한 여기서 만 원에서 끝날까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쌤전자 지금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두 종목 좀 볼 건데,
먼저 네오오토부터 볼게요. 네오오토 보면 지금 이때 코로나 이후에 공격 매집이 들어왔죠. 딱 거래량만 봐도 털고 나간 거래량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바닥을 이 정도 구간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보시면 저점도 이렇게 올려줬었고, 고점도 이렇게 낮아지는 수렴 추세에 있었는데, 이 수렴 추세를 신기하게도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이때 이 앞에 이 매집봉 있었을 때, 이 매집봉 있었을 때 이 자리에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면 빼고 거의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조정을 주고 다시 올려버리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종목, 이번 주 관심 종목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추세를 깨면 전저점까지 일단 내려가서 그 구간을 지켜주는지 봐야 된다. 전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된다. 근데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버리죠. 그리고 지금 위치 보면, 지금도 위치 딱 보면 단순하죠, 여러분.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였죠. 추세를 아래로 뚫었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려오면 일단 이 111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111선 딱 보면 앞에 저항 나왔던 구간이죠. 신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일단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아니면 갑자기 불반등을 해줘서 이렇게 올라준다. 그러면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손절 라인 잡고 타점 잡고 매매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오오토는 지금 이 수렴하던 추세를 아래로 뚫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네오오토도 월봉으로 보면 뭐 강하게 들어 올리고 그냥 거래량 없이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크게 보더라도 월봉상으로도 이렇게 수렴하던 차트였고, 이 수렴하던 모습을 위로 뚫었죠. 위로 뚫고 지지 나오면서 올라가 주면 그냥 이 정고점도 올라가 주겠죠. 월봉상 이제 이 스토캐스틱도 골든 크로스가 나줬기 때문에 조정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지금 이 주봉상 이 장대 양봉, 월봉상 이 장대 양봉을 분할해도 괜찮겠죠. 몸통 중간 시가 나눠서 담다 생각으로. 물론 지금 가격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비중을 위에서는 적게 들어가시고 아래에서 크게 들어가야겠죠. 100만 원으로 투자한다. 여기선 30만 원, 이 구간에서 70만 원 이렇게 들어가셔야겠죠.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월봉상 네오토는 이제 뭐 수렴 뚫고 이제 막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어디서 지지가 나오는지 딱 보면 지금 월봉상으로 한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 윗꼬리가 많이 날렸던 구간 있죠, 여러분. 위아래로 지지 저항 많은 구간 있죠. 딱 봐도 8,000원. 그럼 지금 8,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에서도 이렇게 지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면서 다시 월봉이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월봉상으로는 8,500원.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8,500원이면 딱 지금이네요. 지금 위치죠. 8,500원. 제가 그은 게 8,500원이 맞나요? 아, 8,000원이죠. 8,000원.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8,000원 라인. 한 요 정도. 보시면 딱 이 구간이죠. 윗골이 나왔었고 지지 나왔었던 구간, 저항, 지지 나왔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받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 종목 경인양행. 경인양행. 경인양행 차트 크게 보면 저도 이런 차트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아주 그냥 급락을 시켜버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불반등을 했는데 큰 추세로 보면 월봉상은 저점 올라가던 추세였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저점 올라가던 추세였죠. 근데 보시면 단순하죠, 여러분. 찍고 지켜주고, 찍고 지켜주고, 찍고 지켜주고, 찍고 지켜주고 오르고, 지켜주고 오르고,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오르고, 이탈. 단순하죠, 그러면. 여기 추세 다시 올라왔을 때 매매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저항 맞고 있죠. 못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이거 보시죠? 저항 맞고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윗꼬리로 저항 달리면서. 못 올라가고 있죠? 단순합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갔을 때 매매하는 게 낫겠죠. 올라갔을 때 손절 라인 잡고 이렇게. 왜냐면 그 네오오토도 일봉상으로 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수렴하던 추세 이탈했다가
이렇게 급등해서 들어오죠. 다시 이 추세 안으로 추세 위로 아예 추세를 돌파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일단 전저점을 지켜주는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이고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경인여행 같은 경우에 지금 월봉상 추세는 되게 단순합니다. 이 추세 안으로 다시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지금 저항을 여러 번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하락을 하고 저점 올려주고 있는 추세겠죠. 보시면 작년 5월부터 엄청 강하게 쏟아냈거든요. 쏟아내고 이제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는 하락 추세를 지금 이렇게 돌려놓은 모습이죠. 제가 많이 말씀드린 하락하던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더라도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준 모습. 그러면서 지금 또 보면 111선 위로 올라와준 모습이죠. 단기동평에서 하나라도 위에 올라왔을 때 제가 매매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려온다. 여기 손절 라인 잡아도 괜찮겠죠.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랑 지금 구간. 그리고 만약에 위로 돌파한다. 그럼 224일선에서 매매하시면 괜찮겠죠. 근데 월봉상 저는 이 추세 위에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이 추세 위로 올라왔을 때. 그러면 가격대가 한 5,300원, 400원 정도 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위로 올라와 준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네오토처럼 내려왔다가 강하게 들어오고 이런 식의 올라가는 그림 나온다면 경인양행도 지금 크게 보면 이런 추세도 있는 모습이죠. 이런 추세도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딱 보면. 그러면 이 추세가 저점 추세를 또 그려보면 이런 추세였는데 이 추세를 만약에 돌파해준다. 그러면 이 저점 올려주는 장기 월봉 추세랑 이 하락하던 월봉 항상 하락 추세도 돌파를 두 개 다 해주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그래서 관심 종목들 흐름은 뭐 이 정도로 나왔고 월요일 날 이제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는 지금 아직 차트를 보거나 검색기를 돌리진 않았는데 일단 이번 주에 아직 슈팅이 안 나온 알트 테스트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네오오토도 다시 네오팩트도 손절 라인 보고 좀 잡아 들어갈까 생각 중이고 그리고 지금 상신전자 약간 원하는 가격대까지 좀 하락을 한 모습이어서 상신전자도 좀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 이렇게 세 종목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6,000원대 라인 오면 한번 담아볼 생각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5,800원 6,000원대를 깨고 내려간 모습이죠. 일봉상 추세를 보면 이 6,000원 라인이 이때 윗골이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윗골이 나왔던 라인을 깬다. 그러면 몸통으로 저항 나왔었던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5,200원대.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여기까지 분할로 1차, 2차 담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이게 하락 추세를 아래 꼬리로 지켜주는 듯 하더니 깨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럼 5,200원이 어디냐? 이 정도 되는 모습이죠. 5,200원대. 이때 저항, 이때 지지, 저항.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락 추세가. 그럼 오히려 이 추세를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안전하겠죠. 월봉상 상신전자도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고 다시 꺾여서 내려오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린드먼 아시아도 지금 보시면 린드먼 아시아도 상승 조정 이제 여기서 바닥을 약간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월봉상 바닥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토캐스트 보면 월봉상 골든 크로스가 났다가 지금 꺾여서 내려오려는 모습이죠. 다시 내려오면 하락 추세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일봉상 지금 린드먼 아시아도 이때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이거 한 번만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큰 추세로 보면 린드먼 아시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던 저점 추세 있죠, 여러분. 이 정도 구간. 딱 이 정도까지만 좀 더 내려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한번 잡아줬으니 이중 바닥의 느낌도 돼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주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5천 6,000원 아래 5,800원, 600원 정도 라인 이 정도 구간이 약간 분할로 지금 들어갈까 또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린드먼 아시아 추가로.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기 바닥을 한 번 더 찍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근데 꼭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나 이 장기동 평선 라인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여기서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그 구간에서도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세워서 린드먼 아시아 이제 1파 나왔기 때문에 1파, 2파가 이 조정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2파 나오면
14,000원, 15,000원대까지는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디서 멈추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린드만 아시아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짧게 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